페이버릿 어워즈 2025는 시작 전부터 이미 정상적인 시상식의 범주를 벗어날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정도의 파국을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투표 마감일 밤, 공식 서버가 연쇄적으로 붕괴되며 접속 불가 사태가 발생했고 SNS와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그리고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장민호. 남자 솔로 부문 득표율 61%. 숫자는 단순했지만 그 숫자가 만들어낸 파장은 전례가 없었다. 서버가 무너진 시각은 우연이 아니었다. 마지막 2시간, 표가 폭발적으로 몰리며 트래픽이 급증했고 세로 고침을 누르는 순간 화면이 멈췄다. 투표 버튼이 사라졌다는 증언이 빗발쳤다. 그러나 서버가 복구된 뒤 공개된 중간 집계는 충격 그 자체였다. 장민호가 과반을 훌쩍 넘긴 61%의 득표율로 단독 선두. 2위와의 격차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였다. 이 순간부터 페이버릿 어워즈 2025는 시상식이 아닌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 다른 팬덤의 반응은 빠르게 극단으로 치달았다. 일부 팬들은 이건 투표가 아니라 점령이라며 분노를 터뜨렸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서버가 무너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묘하게 바뀌었다. 항해 글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이 정도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졌다라는 말들이 커뮤니티에 떠돌기 시작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다. 연예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태는 오래된 화제가 됐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팬덤의 조직력과 활력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건 처음 본다고 귀띔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트로트 가수가 젊은 아이돌 팬덤의 문법을 완전히 흡수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장민호 팬덤은 단순히 숫자를 쌓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시간대별 투표 분산, 해외 팬 연계, 실시간 공지와 독려. 그 결과가 서버 붕괴라는 극단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물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공정성이라는 단어는 이번 시상식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단어 중 하나였다. 서버가 버텨주지 못한 상황에서 모든 팬이 동일한 조건으로 투표했는가, 특정 팬덤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공식 집계가 발표될수록 반박은 힘을 잃어갔다.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몇 퍼센트 차이였다면 논쟁이 이어졌겠지만 61%라는 수치는 논리를 압도했다. 장민호 개인에게 이번 사건은 양날의 검이다. 그는 단숨에 남자 솔로 판을 장악한 남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침묵을 지킬 것인가, 입을 열 것인가. 업계는 그의 다음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과거 수많은 스타들이 압도적인 지지 뒤에 더 큰 부담을 떠안았던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는다. 페이버릿 어워즈 2025는 장민호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됐다. 서버 붕괴는 기술적 사고였을지 모르지만 그 원인은 분명히 팬덤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다른 팬덤이 공정하지 않다고 외치다 결국 고개를 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시상식 해프닝이 아니다. K-엔터테인먼트 판에서 팬덤의 의미, 투표의 가치, 그리고 인기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순간이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좌절했으며, 누군가는 환호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은 하나다. 2025년, 그 밤, 판을 뒤집은 이름은 장민호였다. 그리고 이 충격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의 전개는 더욱 복합적이었다. 서버 붕괴와 득표율 공개라는 1차 충격이 지나가자 사건은 2차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논란의 초점은 더 이상 정말 61%가 가능한가가 아니라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구조는 무엇인가로 이동했다. 팬덤의 규모, 결속력, 플랫폼의 설계, 그리고 시상식이 팬 참여를 어떻게 소비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페이버릿 어워즈는 원래부터 팬이 만든 시상식을 표방해왔지만 그 슬로건이 이렇게 잔혹한 방식으로 증명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인기 투표의 과열로 보지 않았다. 문화평론가들은 이번 사태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팬덤을 어떻게 길들였고 또 그 팬덤이 어떻게 독자적인 권력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방송사, 기획사, 언론이 스타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팬덤이 직접 스타의 위상을 재단하고 시스템마저 흔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장민호의 이름이 반복해서 언급된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라기보다 그를 둘러싼 팬덤이 이미 하나의 집단 지성이자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팬덤의 연령과 성격이었다. 트로트 가수 팬덤은 흔히 중장년층 위주, 비교적 온건하다는 이미지로 소비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인식을 완전히 깨뜨렸다. 장민호 팬덤 내부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투표 매뉴얼이 공유되고 있었고 SNS를 통한 실시간 상황 보고, 서버 상태 체크, 해외 팬을 활용한 시간대 분산 전략까지 치밀하게 준비돼 있었다. 이는 전형적인 아이돌 팬덤의 문법이었고 동시에 그 문법을 능숙하게 변형한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팬덤 내부의 분위기였다. 외부에서는 광기, 폭주라는 표현이 쏟아졌지만 내부에서는 오히려 냉정함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는 숫자로 말한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라는 문구가 공지로 올라왔고 상대 팬덤을 자극하는 행동은 자제하자는 지침도 공유됐다. 결과적으로 장민호 팬덤은 서버를 무너뜨렸지만 이미지 전쟁에서는 최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시상식 주최 측의 대응은 늦었고 그 자체로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서버 장애에 대한 공식 사과문은 발표됐지만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은 모호했다. 예상보다 많은 트래픽이 몰렸다는 설명은 사실상 장민호 팬덤의 힘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동시에 시스템의 허술함을 자인하는 말이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차라리 투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팬 참여를 무기로 삼아 성장한 시상식이 그 팬 참여 때문에 존립의 위기에 놓였다는 아이러니였다. 장민호 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소속사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다. 이 침묵은 해석을 낳았다. 어떤 이는 괜히 말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라며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고 또 다른 이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개인의 의견을 넘어 하나의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이었다. 이 시점에서 다시 떠오른 질문은 이것이었다. 과연 인기란 무엇인가? 61%라는 숫자는 분명 압도적이지만 그것이 곧 대중 전체의 선택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팬덤 중심 투표의 한계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적극적인 소수가 결과를 좌우하고 침묵하는 다수는 배제된다는 문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논의를 한 단계 더 밀어붙였다. 적극적인 소수가 시스템을 흔들 정도로 강력해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팬인가? 플랫폼인가? 아니면 그런 구조를 설계한 산업 전체인가? 이후 다른 시상식들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내부적으로 서버 증설, 투표 제한, 인증 강화 등의 대책이 논의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떤 시상식 관계자는 이제는 팬 참여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없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참여는 곧 통제 불가능한 변수가 될 수 있고 그 변수가 브랜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달았기 때문이다. 페이버릿 어워즈 2025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경고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민호의 이름은 점점 다른 맥락에서도 호출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아니라 팬덤 권력의